제 이름은 김하나, 33. 그리고 제 하루는 거의 아기를 안고 사는 하루라고 해도 될 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건 아기 이불을 발로 차며 우는 소리, 그리고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코 고는 남편의 소리. 이 두 소리가 저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한 번도 새벽 수유를 한 적이 없어요. 아기가 쿵 하고 뒤척이면 놀라 깨는 건 언제나 저였죠. 그래도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웃어주면 그렇게 기운이 나요. 그래, 엄마 힘낼게. 이렇게 다시 일어섭니다. 아기를 돌보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진 지 한참이고 하루가 또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퇴근 후에 자유가 시작되는 시간이겠지만 저에게는 아기가 잠드는 순간까지의 긴장과 외로움이 끝나는 시간일 뿐이었죠. 제가 겪는 육아의 무게는 왜 항상 저 혼자에게만 지워질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기는 칭얼거렸어요. 아마 이가 나려는지 보채는 통에 저는 결국 아기를 아기 의자에 태워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바퀴 달린 작은 유모차처럼 생긴 아기 의자였죠.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제가 아기 의자를 끌고 지나다니는 소리를 남편은 분명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문을 열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기 좀 잠깐 봐줄래? 제가 부드럽게 말한 건 하루 100번도 넘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해요. 아휴, 나 좀 쉬자.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러면 저는 또 할 말을 잃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당신만인가요? 저는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하고 있는데 왜 저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취급도 못 받는 걸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아기를 아기 의자에 태워 끌고 다니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어폰을 꽂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는 아기와 저 단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정말 손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머리는 떡지고 양말 한 짝은 늘 사라져 있고. 그런데 그날은 특히 더 아기가 칭얼댔고 수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 의자를 가볍게 밀면서 부엌으로 가서 분유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여보, 잠깐만 아기 좀 봐줄래? 제가 이렇게 말한 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닙니다. 거의 100번은 말했겠죠. 남편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나 지금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나보고 봐달래? 전 그냥 말을 잃었어요. 같이 키우는 건데 왜 도와줄게가 아니라 왜 나한테 시켜? 가 먼저 나올까요? 아기는 금방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급하게 분유를 데우러 갔습니다. 아기 의자 바퀴를 잡고 끌려는 순간 바닥에 놓여있던 제 파우치가 걸렸어요. 아기 의자가 옆으로 살짝 틀어지는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듯 넘어졌어요. 정말 순간이었는데 손목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쩍 치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아파 울고 싶은데 아기는 옆에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통에 떨리는 손목을 붙잡고 겨우겨우 아기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정말 듣기 싫은 말부터 꺼냈죠. 아니, 뭐 하는 거야? 아기를 그렇게 다루니까 다칠 뻔하잖아. 정신 좀 차려. 그 말이 제 손목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기는 울고 있었고 저는 고통을 참으면서 아기를 다시 달래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아기까지 다칠 뻔했잖아. 그 말이 제 손목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도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끌고 다니니까 다치는 거지. 애 엄마가 왜 이렇게 허둥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나 허둥대. 잠을 하루 3시간씩 쪼개 자면서 하루 종일 아기 보고 밥도 못 먹고 집안일하고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그래서 허둥대. 근데
그걸 남편에게서 들으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다친 손목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손목 엄청 아파. 잠깐만 아기 좀. 남편은 그제야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아, 또? 병원 가봐. 자꾸 왜 그래? 그 또라는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다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저를 보는 대신 아기 의자를 보면서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이렇게 의자 끌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냥 제대로 앉고 다니면 되잖아.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대로 앉고 다니면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내 몸이 이미 부서질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아픈 걸 걱정한 게 아니라 아기가 다쳤을까봐 화를 냈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손목이 점점 붓기 시작해 결국 저는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나 잠깐 누워 있을게. 혼자 갔다 와. 혼자. 아기가 있는 엄마를 혼자 가라고요? 결국 저는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까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너무 길었어요. 한 손엔 유모차를 끄는 팔이 저리고 다른 손은 보호대 없이 고통으로 떨리고 아기는 계속 보채고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왜냐면 그는 그저 집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가는 길에서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늘 비난만 받는 걸까?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손목 인대가 많이 늘어났네요. 이런 상태로 아기 계속 안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휴식하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휴식이요? 엄마에게 휴식이라는 말이 존재하나요? 의사는 제 표정을 보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힘드시죠? 엄마들 대부분 이렇게 오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제가 힘든 걸 알아주지 않았는데 낯선 의사가 저의 진짜 고통을 이해해줬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엄마 참 힘들죠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가 제 고생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호대를 한 걸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래? 별거 아니지?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게 별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최악의 말을 했습니다. 아, 좀 다음부턴 조심 좀 해. 당신 다치면 나까지 힘들다니까. 나까지? 저는 그 말을 삼킨 듯 목이 탔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가 다치면 당신이 힘드니까 싫겠지.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아기 안고 재우고 먹이고 울음 달래고 내 손목이 부서져도 나는 누가 대신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남편은 제 감정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 좀 이제 애기 좀 조심해서 봐. 나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친 게 왜 그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남편은 말합니다. 아기 다치는 거 진짜 싫어. 그리고 당신 다치면 나도 힘들다니까. 애기 혼자 못 보잖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목이 아픈 게 걱정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힘들까봐 걱정한 거였죠. 저의 고통이 아니라 남편에게 닥칠 불편함이었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없었고 제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터졌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왜 다쳤는지 알아? 당신이 좀만 도와줬으면, 좀만 아기를 같이 봐줬으면 나 이렇게 안 다쳤어. 남편은 어이없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내가 왜? 그 순간
저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제 짐을 나눠 가질 생각도, 제 고통을 바라볼 마음도 없는 사람. 그저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아기가 울면 귀찮아하고, 내가 부탁하면 왜 나한테 시켜라고 하고, 결국 모든 건 내가 해야 해. 근데 내가 다치면 당신은 나를 탓해. 내가 손목이 부러져도 당신은 핸드폰만 봐. 내가 아파서 말하면 또? 라고 하고. 나는 진짜 지쳤어. 남편은 그제야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고 나온 말은 또 충격이었어요. 아, 알겠어. 근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 나도 힘들다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그런 웃음. 나도 힘들다고?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아기 안고, 끌고, 달래고, 울고, 웃고. 나도 사람인데 나는 왜 힘들면 안 돼? 그날 밤, 아기를 겨우 재우고 침대에 누웠지만, 손목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당연한 존재가 되는 걸까? 왜 나의 아픔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까? 나는 아기를 사랑하지만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인데 왜 나 자신은 늘 뒤로 미뤄야만 할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아기를 보지 않으면 아기 의자 끌고 다니던 걸 멈추고 그에게 직접 말할 겁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차례야. 저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기 전에 나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아기 봐. 나는 병원에서 쉬라고 했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5분이라도. 당신도 부모잖아. 남편은 잠시 멈추더니 처음으로 조용히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큰 변화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육아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엄마 한 명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가정의 균형은 엄마의 건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이제라도 알아주길. 저도 누군가에겐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